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로운 팟캐스트 팔로우분들이 10분이나 생겼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되게 감사하기도 했었던 한 주였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들으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또 생각도 했던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주제는 가장 나다운 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가장 자기다운 순간 하면 어떤 때가 떠오르세요? 누군가는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부를 때, 글을 쓸 때 등 다양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된 저마다의 스토리가 또 있을 거고요.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저다운 것 같아요. 이게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이나 영화나 인터뷰 이런 거 찾아보는 거를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배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저는 가장 나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유시민 작가의 신작이죠. 문과남자의 과학공부라는 책을 읽다가 꽂혔던 한 문장이 있어요. 공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 표현을 읽자마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 배울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게 된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3, 4년 전에 저는 서점에서 북큐레이터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뉴욕으로 혼자 독립서점 여행을 했을 정도로 그런 독립서점들만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꽤 유명한 서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막상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좋은 책을 소개하고 그걸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걸 보는 게 좋긴 했지만 좋은 책을 소개해서 책을 많이 판매하는 거에 좀처럼 성취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끈끈한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고,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아니면은 책이 좀 고지식하고 좀 지루한 매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아니다, 책도 되게 세련되고 쾌락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리고 싶기도 했고요. 너무 길어졌는데 요점은 이때 진로 고민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데 내가 너무 유난인 걸까?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일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선별해서 소개해줘야 되니까 신작이 나오면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 출판된 지 한 하루? 이틀 된 책이 있어서 이거 되게 책 제목 좋다, 표지도 괜찮다 하고 읽었는데 그 책이 그 당시에 제게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되었고 결국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책은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병원, 정부, 학교 등 보통의 사회 시스템에 반대하는 미국 시골의 극보수적인 몰몬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던 작가가 배움의 여정을 겪어나가는 에세이예요. 부모님의 반대로 16살 때까지 학교에 일절 가지도 못했었는데 새벽에 아빠 몰래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또 대학 수업에서도 남들이 다 아는 상식, 홀로코스트 이런 걸 물어보면서
창피해하면서 성장하고 그렇게 케임브리지에서 학자가 되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한 500페이지 조금 넘는 그래도 꽤 두꺼운 책인데 당시에 되게 홀린 듯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몰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부럽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좀 늦게 한 편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학원을 일절 안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제발 놀라고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아야 된다고 학원을 안 보내셨는데 중요한 건 놀 친구들이 다 학원에 있어. 놀 친구들이 없는데 어떻게 놀라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나중에 학원 많이 다녀야 되니까 지금은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안 보내주셨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냥 내신만 벼락치기만 했지 수능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학 입시할 때 최저도 없었어서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저 수능 보러 갔어요. 수능 샤프 받으러. 그 보라색 수능 샤프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좀 진지하게 공부, 탐구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은사이신 당시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이렇게 부르셔서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너 꼭 영어 공부해서 교환학생 가라고.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배우라고. 잠재력이 풍부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람을 막 넣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자극이 됐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잠재성을 발견해주고 그걸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린 학생에게 큰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해서 토플을 땄었죠. 이 책에 작가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때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 왜 거기서 찍었는지 형용사나 동사 하나하나까지도 왜 그 단어를 썼는지 아주 치밀하게 지도를 받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는데 저도 대학생 때 교수님께서 저 영어 공부 시키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공부 더 하고 싶다.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적인 독서 문화를 만들고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배우고 싶어서 퇴사를 했고 그렇게 직장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작가도 저도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그런지 배우고 성장할 때 기쁨을 느끼고 그 행위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등 배우면 배울수록 내 시야가 정말 좁았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요. 또 그런 갇혀 있었던 사고를 깰 때 희열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그 당시에 새가 알을 깨어나가는 과정 이런 문구로 큐레이션 했던 것 같은데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워낙에 책이 좋아서 원작도 한 2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출간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줬던 책이고 저도 작가 인터뷰를 정말 많이 찾아봤을 정도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자주 꺼내볼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배울 때 가장 저다운 것 같아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요. 여러분은 뭘 할 때 가장 자기답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스토리도 되게 궁금해요. 모두 다 다른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듣고 싶은데 스포티파이는 댓글 기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레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팟캐스트 소개란에 인스타그램 링크 걸어둘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셔서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다정한 말로 응원도 해주면서 소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제 가장 자기다운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저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세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